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더비 경기가 홈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2대1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경기가 끝난 현재 시점에서 아무래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옵사이드 관련 판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경기가 끝난 시점에서 90분 경기 내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로서는 상당히 흥미롭고 상당히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꼽자면은, 저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래시포드의 등 뒤를 공략해라. 맨체스터 시티의 입장에서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왼쪽 윙어, 왼쪽 측면 미드필더였던 래시포드의 등 뒤를 공략할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팀의 득점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 포인트가 중요하게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경기 중 벌어졌던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전반기에 있었던 맨체스터 시티의 홈에서 펼쳐졌던 전반기 경기와 플랜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홈이냐 원정이냐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팀들이 맨체스터 시티와 경기를 펼칠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비 국면에 놓이는 시간이 조금 더 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비 국면에서 어떠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그리고 수비 국면에서 어떠한 형태의 진영을 구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난 원정 경기와 상당히 흡사한 형태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체적인 진영은 4-2-3-1 형태를 갖춰 놓았고, 라인업은 지금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갖춰 놓았죠. 반면에 이제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은 단순히 4-2-3-1 형태를 갖춰놓은 것에 끝난 것이 아니고, 맨체스터 시티의 선수들의 위치를 감안을 했을 때 이러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 진영이 어떤 식의 행동 양식을 보여주었느냐, 혹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가져갔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이미지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최전방에서는 마르시알이 아칸지와 아케를 상대로는 1대2의 수적 열세에 놓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완전히 1대1로 대응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통상적인 팀들이 상대 진영에서 압박을 가할 경우에도 어디 한 구석에서는 수적 우위를 상대에게 내주고, 그리고 반면에 조금 더 자신들과 골대와 가까운 쪽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마시알의 경우에는 아칸지와 아케를 상대로 1대2의 수적 열세에 놓였고, 반면에 최후방에 있는 루크쇼와 바란의 경우에는 홀란드를 상대로 2대1의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공격적으로 압박을 한다는 것은 수비의 목적이 공의 소유권을 되찾아오느냐 혹은 실점을 하지 않느냐, 이 둘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전방에서 압박을 하더라도 실점을 하지 않는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란과 루크쇼를 가지고 홀란드에 대해서 2대1의 수적 우위를 마련해 놓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다른 포지션들에 대해서는 거의 맨투맨에 가깝게 대인 방어에 가까운 형태를 구축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1대1로 맨마킹이 되게끔 진영 자체를 구축해놨고,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맨마킹의 형태로 대인 방어를 가져가는 모습을 거의 경기 내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올렸던 지난 영상들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예로 들자면 맨체스터 시티의 경우도 그렇고 아스날의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브라이튼의 경우도 그렇고, 이런 팀들을 상대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골대와 가장 먼 곳 센터백들에게 수적 우위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팀들을 상대로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골대와 먼 곳이기 때문에 가장 덜 위협적인 곳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쪽에서 수적 우위를 내주더라도 결국에는 거기서 시작돼서 연쇄적으로 수적 우위가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 2대1의 수적 우위가 다음 상황에서의 2대1의 수적 우위, 그 다음 상황에서의 2대1 수적 우위, 혹은 3대2 상황의 수적 우위,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발현이 된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잘 드러났던 것이 바로 제가 영상 도입부에서 얘기했던 래시포드의 등 뒤였습니다. 4-2-3-1이기 때문에 래시포드는 아무래도 자신의 등 뒤에 일정 부분의 공간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는 과르디올라가 운동장을 나누는 형태로도 잘 알려져 있는 지금 이미지를 보시게 됐을 때 결국에 격전지가 됐다고 할 수 있는 이 래시포드의 등 뒤 공간은 11번 혹은 12번 공간이었습니다. 래시포드를 끌어들이고 래시포드의 등 뒤에 있는 카일 워커에, 통상적으로는 카일 워커였죠. 카일 워커에게 11번 혹은 12번 공간으로 공을 보낼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맨체스터 시티의 센터백들을 상대로 했을 때 2대1의 수적 우위를 무마하고자 혹은 커버하고자 했던 방식은, 측면으로 공이 향했을 때 반대쪽 윙어를 끌어들여서 맨체스터 시티의 센터백을 압박함으로써 맨체스터 시티 센터백들이 가지고 있는 2대1의 수적 우위를 무마하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윙어가 점프를 했을 경우에, 자신의 마크를 버리고 점프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자신이 원래 마크해야 하는 대상이 자유롭게 풀린다는 점이죠.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는 철저하게 이를 공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가져가기 위해서 맨체스터 시티가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은 바로 베르나르도 실바를 사용한 라볼 피아나였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는 모두가 다 알다시피 기술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갖춘 선수입니다. 신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뭔가 압도적으로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주력을 보여주거나 점프력을 보여준다거나 슈팅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기는 힘들지만 공을 가지고 특정 동작을 했을 때 다음 동작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졌을 때도 상대 수비수들로 둘러싸인 공간에서도 뭔가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공간을 빠져나오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저도 19년도에 포르투갈에 가서 포르투갈 대표팀이 리투아니아와 대표팀 경기를 하는 것을 봤었는데 이미 중계 화면에서 볼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지만 눈으로 직접 봤을 경우에는 그 기술적인 능력, 베르나르도 실바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적인 우위가 정말 압권이었거든요.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경기에서 이러한 베르나르도 실바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자신들의 진영 깊숙한 곳에서 센터백들과 함께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이었죠. 파비우 비에이라라는 선수가 가진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갖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그 당시 얘기했던 것 중에 핵심적인 개념이었던 것이 바로 인터벌이었습니다. 보통은 인터벌이라는 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활용을 하죠. 특정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특정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두 사건 사이의 갭을 얘기하는데 축구에서 제가 얘기하는 인터벌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갭을 의미하고 선수와 선수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베르나르도 실바를 얘기하는데 왜 이런 개념을 얘기하냐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베르나르도 실바가 가진 기술적인 우위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와 선수 사이의 공간을 공략하는 데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베르나르도 실바는 아케 그리고 아칸지의 높이까지 내려와서 공을 본인이 소유했을 경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4-2-3-1의 진영을 구축했다고 했는데 최전방의 마르시알과 브루노 페르난데스 혹은 마르시알과 레시포드 이 둘의 사이 공간으로 계속해서 드리블을 시도함으로써 이 공간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이 계속해서 레시포드의 등 뒤로 공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마르시알과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사이 공간으로 베르나르도 실바가 공을 가지고 드리블을 시도했을 경우 이 둘은 그 사이 공간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사이로 베르나르도 실바가 지나갈 수도 있고 혹은 그 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집어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베르나르도 실바의 드리블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베르나르도 실바는 이런 식으로 드리블로 한쪽 공간, 이 마르시알과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사이 공간을 공략한 이후에 곧바로 빠른 시간 내에 방향 전환을 해서 바로 마르시알과 레시포드 사이 공간까지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르시알과 브루노 페르난데스 사이의 인터벌을 공략한 이후 곧바로 마르시알과 레시포드 사이의 인터벌을 다시 한번 공격함으로써 여기서 레시포드를 완전히 끌어들일 수가 있었던 거죠. 레시포드가 아칸지를 압박을 직접적으로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아칸지를 압박할 때처럼 점프를 하게끔 만들 수 있었고 레시포드가 자신이 마크해야 되는 대상인 카일 워커를 완전히 자신의 등 뒤에 프리 상태로 풀어놓게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 초반만 하더라도 약간은 공격 전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맨체스터 시티인데 전반 초중반이 지나면서부터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자신들의 진영 깊숙한 것까지 내려오는 빈도를 높였고 방금 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마르시알과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인터벌 그리고 마르시알과 레시포드 사이의 이 인터벌을 계속해서 드리블로 공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워커가 레시포드로부터 자유롭게 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원래대로였다면 베르나르도 실바를 지속적으로 맨마킹, 대인 방어해야 했던 것은 까세미루였지만 까세미루는 완전히 자신의 포지션을 벗어나서 백라인 높이까지 내려가는 베르나르도 실바를 막기 위해서 이동할 수는 없었고 그러면서 베르나르도 실바는 공과 가까운 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이런 식으로 레시포드의 등 뒤를 공략해서 워커가 레시포드의 등 뒤에서 공을 소유했을 경우 궁극적으로 가져가고자 했던 것은 결국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왼쪽 측면을 담당했던 말라시와 프레디에 대해서 3대2 상황을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본래대로였다면 레시포드가 워커를 막아서 3대3 상황을 만들어야 했지만 이런 식으로 레시포드가 완전히 전방으로 끌려나와서 마치 진영으로 보자면 4-2-1-3이 되는 거죠. 4-2-1-3으로 돼서 아칸지에 가까운 공간까지 끌려 나갔을 경우에는 워커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마크해야 되는 대상인 워커를 쫓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 자신의 등 뒤로 공이 넘어간 이유니까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가져감으로써 맨체스터 시티는 말라시아와 프레지에 대해서 3대2 상황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전에도 한 차례 이런 장면이 나왔지만 전반전에는 직접적인 득점 찬스까지는 가지 못했고 후반전에는 이러한 3대2 상황이 다시 한번
찾아왔을 때 그릴리시의 득점까지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래시포드의 등 뒤라고 할 수 있는 11번 혹은 12번 공간을 활용하는 행위는 워커로만 행해진 것이 아니고 케빈 드브루이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후반전 한 차례 워커가 순간적으로 백스리를 형성하면서 공을 받았을 때 래시포드가 전방으로 워커를 압박하기 위해서 움직였고, 이때 중앙에 있던 11번 공간에 있던 드브루이네가 12번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공을 받아서 마레즈와 함께 2대2 상황에서 2대1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위협적인 찬스까지 가져가는 모습을 한 차례 선보인 바 있습니다. 결국에 요약을 하자면 이번 맨체스터 더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필포든과 깐셀로가 있었던, 그리고 그릴리시와 깐셀로가 있었던 왼쪽 공간보다는 오른쪽 측면에서 조금 더 양팀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고 할 수가 있었고, 이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래시포드의 등 뒤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